철학 한 스푼 공부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마음을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기록 하나가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인터뷰입니다. 33년 전으로 돌아가면 절대 CEO를 하지 않겠다고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털어놓은 한마디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33년 동안 매일 우리 회사는 부도 나기 3천이라고 생각하며 일해왔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사람의 입에서 나온 두려움이라는 단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직장을 떠난 우리는 매일 아침 생각합니다. 내 건강은 괜찮을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젠슨 황의 부도 3전 공포와 우리의 다가오는 노년 공포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상실에 대한,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 150년 전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다. 고통은 그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세계 최고 CEO의 고백과 9세기 철학자의 통찰을 엮어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상현 씨는 요즘 새로 나온 키오스크 앞에서 자주 멈칫합니다. 화면을 누르는 순서가 헷갈리고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점원을 부르고 싶지만 이런 것도 못하나 싶어 차라리 그냥 나가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실패의 감정입니다. 젊었을 때의 실패는 달랐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시험에 떨어져도 재도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패는 다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기술은 배워도 금세 잊어버리며 자연스럽던 사회적 관계들이 하나둘 소원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실패들이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회복되지 않을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지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고 관계가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적 확대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실보다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훨씬 크게, 훨씬 최종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상입니다. 키오스크 한 번 못 쓴 것이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자식과의 대화가 어색한 것이 나는 짐이 되는 늙은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실패 그 자체보다 실패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젠슨 황은 30년 전 첫 제품 MVE를 출시했을 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비싸기만 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우리 회사는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10일이 남았다로 해석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끝났다는 종결이지만 30일 남았다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멈칫했다면 그것은 나는 쓸모없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서먹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나는 짐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실패가 두렵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까요? 조 로건 팟캐스트 스튜디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마이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회사 엔비디아는 그 시점 시가총액 세계 1위. AI 시대를 이끄는 절대 강자. 그런 그가 입을 엽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보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더 큰 동력입니다. 탐욕이든 뭐든 그 어떤 것보다 실패가 나를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스튜디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자신의 가장 큰 동기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취약하다는 감각, 불확실하다는 감각, 불안하다는 감각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일상입니다. 성탄절도 추수감사절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합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30대 두 자녀도 매일 그와 함께 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미 성공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젠슨 황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일단 성공하면 사람들은 실패를 매우 두려워하게 되어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16년 레딧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가죽 재킷을 입고 무언가를 3번 반복하는 남자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매일 같은 가죽 재킷을 입습니다. 이유를 묻자 어떤 새 옷을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생각해야 할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작은 결정들을 줄여 큰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칼텍 졸업식 연설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함은 지능이 아니다. 인격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형성됩니다. 축복의 말로 고통을 빈 것입니다. 이것은 도착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33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국영 CCTV 인터뷰에서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CEO라는 직업은 대부분 그렇게 즐겁지 않다. 매 순간 파산 직전을 느낀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동안 다른 기업들이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는 용기 자체가 힘이 됩니다. 노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것도 못하나. 자책하지 말고 나는 지금 두렵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CEO조차 매일 아침 두려움과 함께 눈을 뜹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181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31세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이다. 무슨 뜻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살고자 하는 의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지는 이성이나 논리보다 훨씬 근본적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어야 하는가를 철학적으로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왜냐하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으면 곧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관절이 아파도 일어나는 것,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손주를 보러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의 의지 때문입니다. 여기서 젠슨 황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쇼펜하우어의 의지가 만납니다. 젠슨 황이 느끼는 공포는 사실 그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에게 의지가 없다면 이미 성공한 지금 편하게 은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 안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감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감정은 상황에 반응합니다. 은행 앱이 복잡하면 좌절감을 느낍니다. 자식이 한숨 쉬면 슬픔을 느낍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공포를 느낍니다. 감정은 외부의 자극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의지는 상황을 만듭니다. 의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은행 앱이 복잡해도 다시 시도합니다. 자식과 서먹해도 다시 전화를 겁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산책을 나갑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의지는 감정보다 깊은 곳에 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이불을 걷어낸 것, 세수를 한 것, 아침을 먹은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의미 있을까? 이성이 의심할 때도, 몸이 너무 아픈데 일어나야 하나? 감정이 저항할 때도 당신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의지가 방해받을 때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걷고 싶은데 다리가 아프면 고통입니다. 또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이 나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의지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포기한 사람은 고통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나 안에 여전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30년 전 젠슨 황은 자신의 첫 제품 MVE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를 되돌아보면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갔고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본 게임 회사 세가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세가는 믿기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실패한 회사에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는 살아남았고 1997년 MV3로 성공하며 회생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MV1은 실패였을까요? 보통의 정의로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상업적으로 망했고 회사를 거의 망하게 했으며 목표했던 것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에게 MV1은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MV3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MV1에서 배운 것들,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술적 한계가 어디인지 이 모든 것이 MV3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를 과정으로 보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제 은행 앱에서 이체를 하다가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버튼을 잘못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고 결국 창구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해석은 나는 이제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늙은이구나, 실패했어이지만 과정으로 보는 해석은 오늘 은행 앱에서 어느 버튼이 이체인지 배웠어. 다음엔 더 빠를 거야. 차이가 보이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는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직선으로 가는지 지그재그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걷다가 멈칫하는 것. 이것은 넘어지기 전에 자연스러운 균형 잡기입니다. 요즘 수채화를 취미로 배우고 있는 김희숙 씨는 처음 그린 그림은 민망해서 잘 못 봤다고 합니다. 나무는 나무 같지 않았고 하늘은 물감이 번져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그림을 버리지 않고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이게 내 출발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지. 3개월 후 그의 그림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3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첫 그림을 보면 내가 얼마나 왔는지 알 수 있어. 그게 내게 실패가 아니라 시작인 이유야. 젠슨 황은 스탠포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관용이 없으면 실험할 수 없고, 실험 없이 혁신할 수 없으며, 혁신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우리에게 혁신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아픈 몸을 돌보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위해서는 작은 실패들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작은 실패들은 모두 나의 의지가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방향을 바꾸듯이 의지도 장애물을 만나면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 과정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적응입니다. 실패는 멈춤이 아닙니다. 실패는 방향을 찾는 과정입니다. 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안내자이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손을 뜨거운 난로에 댔을 때 느끼는 고통은 손을 치워라 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은 일어나서 움직여라 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단순히 불쾌한 감각이 아니라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김상중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권했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헬스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창피하지 않을까? 하지만 김상중 씨는 이 두려움이 정확히 무엇인지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칠까봐 두렵다는 것은 사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창피할까봐 두렵다는 것은 사실 존중받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스장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자신의 속도로. 두려움이 그에게 알려준 방향은 운동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에게 맞는 방식으로 운동하라였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면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봐야 한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소외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해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성장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답답함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나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박경희 씨는 요즘 손주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지 못해 속상합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할머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림책 대신 이야기들을 손주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필요 없었습니다. 기억 속에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손주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듣는 옛날 이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두려움이 박경희 씨에게 알려준 것은 할머니 역할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너만의 방식으로 할머니가 되라였습니다. 젠슨 황은 졸업식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기대치를 낮추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작은 실패에 주저앉지 않는다. 대신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처럼 할 수 있어야 해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대신 지금의 나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으세요. 두려움이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그것은 우리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두렵다면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신호. 관계가 두렵다면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는 신호. 새로운 것이 두렵다면 나의 속도로 배우는 방법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나침반입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되 당신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 젠슨 황은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33년 전 파산 위기를 던 그날과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남아있고 관절이 빳빳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세계 최고의 CEO도 매일 두렵습니다. 나의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실패를 감정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로 보세요. 끝났다가 아니라 시간이 남았다로 보는 순간 가능성이 열립니다. 셋째, 두려움 뒤에 숨은 의지를 발견하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고통과 두려움은 나의 의지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세요. 젠슨 황의 MV1이 실패였지만 그것이 MV3의 토대가 되었듯이 우리의 작은 실패들도 다음 단계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다섯째, 두려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세요. 두려움은 나침반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단,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가세요.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의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의미 있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버티는 인내력, 실패 속에서 기회를 찾는 안목, 그런 능력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고통을 견뎌왔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아왔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실패에서 일어났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글 중 하나입니다. 의지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몸은 늙어도 원하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세요. 이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두려움의 목소리 뒤에 숨어있는 의지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댓글에 남기거나 소중한 사람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